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그 속에서 중요한 정보의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통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 이야기부터요. 중국 거대 조선사 탄생, AI가 바꾸는 광고 시장, 또 국내 추경 예산이랑 SKT 해킹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죠. 자, 그럼 이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뭘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먼저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했다면서요. 양당제를 비판하면서 소수 의석이라도 확보해서 영향력을 갖겠다 이런 거죠. 네, 이게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CEO가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본업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기업 거버넌스 리스크로 이어져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미국 전기차 지원 정책 같은 거에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서요. 관련 산업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산업 지형 변화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 1, 2위 조선사가 합병한다고요? 그래서 세계 수주량의 30% 이상,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초대형 공룡이 탄생한다는데. 네, 맞습니다. 합병 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우리 국내 조선 3사 합친 것보다 1.5배나 된다고 하죠. 1.5배요? 와, 이건 결국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은 이제 고부가가치 섬유광, LNG선 같은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중국이 정부 지원까지 등에 업고 있잖아요. 이러면 고부가 영역까지도 빠르게 추격당할 수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나 R&D 전략, 이걸 좀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국내 조선주나 방산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주가가 2주 동안 18%, 17% 이렇게 꽤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후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또 관세 우려나 글로벌 발주 감소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 장기적으로는 슈퍼사이클이 유효하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하지만요. 맞아요. 장기 전망은 그렇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네. 경쟁 압력 이야기가 나온 김에 AI가 광고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것도 한번 보죠. 이게 정말 흥미롭던데요. 글로벌 광고 대행사 WPP? 여기 주가가 연초 대비 40%나 빠지고 CEO도 물러난다고요? 네, 코카콜라나 스타벅스 같은 아주 큰 고객사들도 떠나고 있고요. 왜 그런 거죠? 이게 그 생성 AI 도구들 있잖아요. 이게 광고 제작이나 미디어 집행을 점점 자동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주랑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더 강해지는 거죠. 아, 중간 역할이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WPP 같은 전통적인 대행사들은 이제 단순히 광고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데이터 분석이나 전환율, 그러니까 ROI 컨설팅 중심으로 빨리 전환하지 못하면 정말 설 자리를 잃을 우려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 국내의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은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기획 매출이 4조 3천억, 영업이익 3천억 넘고 이노션도 매출 총이익 1조 돌파가 예상된다고요. 네. 이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우선 국내 대행사들은 그 모기업, 그러니까 계열사 광고 물량 비중이 아주 높아요. 거의 73%에 달하거든요. 아, 캡티브 마켓이 크군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일단 확보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 AI 도구들이 아직 한국어의 그 미묘한 뉘앙스나 로컬 콘텐츠 최적화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대행사들이 아직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 대응할 시간을 벌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3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돼서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고요. 일자로 최대 45만 원, 2차는 소득 상위 10% 제외하고 10만 원씩. 이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11월 말까지 써야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3분기 카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나 지역마트 같은 곳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게 지금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2%로 늘고 국가 채무도 49.1%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기대하는 성장률 재고 한 플러스 0.2%피 정도로 보는데 이 효과가 정말 나타날지
또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 해킹 사태도 짚어봐야겠네요. 네,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악성 코드 침투 사실도 있었고 심지어 서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암호화 안 하고 평문으로 저장했다는 게 확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건 회사 귀책 사유가 크다고 판단해서 7월 해지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요금도 50% 할인해주기로 결정했죠. 아, 파장이 크겠는데요? 네, 그래서 SK텔레콤이 연결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17조 8천억에서 17조 원으로 거의 8천억 원 가까이 낮췄고요. 주가도 당연히 하락했습니다. 실제 보상 비용도 한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또 해지율 증가로 수익성 악화도 예상되고요. 이건 뭐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3사 전체가 이 정보 보안 관리 체계,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글로벌 리더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하나하나가 기업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 거대한 산업 구조 재편은 경쟁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AI 같은 신기술은 기존의 강자들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국내 상황을 보면 정부 재정 정책이라든지 대기업 중심의 내수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완충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경쟁 압력에 맞서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비즈니스 판단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재 안정성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 또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고 말이죠.